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을 이긴 영국 웰링턴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웨즐리 웰링턴은 1769년 5월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웰링턴 장군은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이튼 학교에 다니다가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 발원했다고 합니다. 미망이 된 어머니 말처럼 청알바지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다. 18살 때 육군장교는 임관에 알레든 총독의 부관으로 임명됐다. 1797년에 가족 유적지가 있는 트리미 대표로 아일랜드에 진출하였으며 24세 때 빚더미에 올라는 없는 시세로 베커남에게 청을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웰링턴은 도박을 그만두고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제33 보복 내 중년 계획을 동의로 산 그는 폴란드에서 적극적으로 복무하면서 상관을 실수해서 교훈을 얻었다. 공직을 얻는 데 실패하자 1796년 자진해서 인도에 배치됐다. 인도에서 그는 철저하며 명랑하게 사는 방식을 선택했다. 큰형 리처드가 인도 총독을 부임하자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사단을 맡아 마이소르 디푼 술탄과서 이긴 뒤 마이소르 총독이 되었으며 총사와 사령관으로서 마라타족과 싸웠다. 그가 거둔 승리, 특히 아사에서 거둔 승리는 평화를 가져왔다. 그는 직접 협상을 이끌었다. 나중에 유럽의 전쟁터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자질과 결단력, 성식, 최고적인 면에 대한 주의력, 포화 장면들과 보호품에 대한 관심, 인간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모두 인도에서 개발된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나중에 편지에서 그를 인도 민병부대 장군쯤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웰링턴에게 새로 맡겨진 임무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하나보 원정 계획에 무산된 네글과 헤이스팅스에서 여단을 예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의무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디서나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 가지 의무는 아름다운 시대를 키티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형이 인도 군부 기록에 대한 과격한 변화를 물리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토르당 서기장이 되어 2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지냈다. 1807년 잠시 코펜하겐에서 원장은 그런 휴식이 되었고 이 원정에서 덴마크의 소금의 부대를 찔렀다. 1803년 포르투갈인들이 나폴레옹에게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웰링턴은 그들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웰링턴 장군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절반쯤 지고 들어갈 생각은 조도 없었다. 유럽 대륙의 군대들은 내가 나폴레옹의 울성에 미리 준익이 들어서 보기도 전에 반쯤 지고 들어가는 상태였다. 끊기고 성실한 군대로서 프랑스의 공세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인근군 보병들을 가르고 부르는 선은 비메이로서 안도스 중요 장군이 부대를 무찔렀지만 영어군 상급 장교 2명이 도착하자 패배한 프랑스군을 수적할 수 없게 됐다. 이 두 장교는 인기 없는 신트라 협정을 맺는 쪽으로 대가했다. 이에 따라 주인의 군대를 본국으로 총관됐다. 대중의 항의로 웰링턴과 동료들은 군사재판에 해부됐다. 그런 모조를 풀어놨지만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 토르당 서기장으로 일하였다. 그러나英国군이 스페인에게 접수한 뒤 그는 아직은 포르투갈을 지킬 수 있다고 정부를 설득해 1809년 재원정을 허락받았다. 이것은 유럽에서 매우 중대한 결정이었다.
니스물에 상징한 그런 프랑스의 네코라 장르 뒤에 술토 원수를 기습하였다. 포르투갈을 점령하고 태가가는 프랑스군을 쫓아 스페인으로 진격하였다. 영국과 스페인 연합군은 텔라베라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마드리드의 진격에 실패했다. 이 공격에 대한 보상으로 귀족의 지위를 받아 웰링턴 제작이 됐다. 프랑스 군보다 훨씬 적은 병력을 이끌고 포르투갈 기지로 호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나 호퇴 도중 부사쿠에서 앙드레 마시나 원수를 무찔렀다. 그런데 시몬 반도를 가로지른 유명한 토레스 베드로스 요시의 선을 미리 고쳐했다. 마시나 원수가 1811년 봄 포르투갈에서 출소하고 벤테스테오노를 빼앗기자 윌링턴 초토화 방어 정책을 그들에게 정당성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에 대한 부하 지평사들이 신뢰는 더욱 보다졌으며 이들은 그를 거정이라는 별명으로 장교들은 멋쟁이라고 불렀다. 그는 175cm 날씬한 키에 완벽한 차단된 사복을 입기를 좋아했다. 갈색 곱슬머리와 반짝이는 푸른 눈을 갖고 있었다. 그의 병력은 서서히 늘어나 1812년에 스페인에서 사우다르로 들어오고 요새와 바다오스 요새를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이후 살라만카에서 40분 만에 4만 명의 프랑스군을 무찌르고 마침내 마드리드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부르고스 포위전에 실패해 다시 포르투갈로 후퇴하였다. 1813년 5월 마지막으로 스페인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런 이베리아 반도를 가로질러 돌진한 뒤 비토리에에서 프랑스군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괴멸시켰다. 그들이 휴대 장비를 모조리 빼앗았다. 빛나는 전리품 승리자들에게는 너무 버거웠다. 그들이 승리 도착에 있는 동안 프랑스군은 페레네 산맥으로 달아났다. 웰링턴은 술 취한 병사들을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비난하였다. 비토리아에서 거둔 승리에 공부받은 유럽하고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대프랑스 동맹을 형성하였으며 프랑스의 술토가 피레네 산맥에서 최고의 거둔 성과도 웰링턴이 산세바스타인가 팜플로나를 점령하는 것을 막지를 못하였다. 건기가 시작되다 웰링턴은 프랑스를 침공해 강의 방어선을 하나씩 돌파했다. 1814년 4월 툴루즈로 진격에 마침내 이베리아 반도 전쟁이 끝났다. 이보다 4일 전에 나폴레옹은 퇴위하였다. 이미 후자 저기를 받고 원수로 징용한 웰링턴은 공작이 되었으며 나라에서 550만 파운드 보상까지 받았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유배를 떠난 뒤 웰링턴은 포기한 불공 앙제이 루이 18세 공작에 주재하는 영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1810년 이후 그는 외무장관인 캐슬리 자작 대신 영국 대표로 빈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각국 대표들이 강화 해전을 끝내기도 전에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해 프랑스에 상륙하였다. 나폴레옹의 비열 천하가 시작됐다. 웰링턴 공장은 프레시안의 캠프 하르트 레베리흐트 빌리 원수와 6월 18일 혈텔에서 승리를 거뒀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가장 기쁨이 넘치는 영웅은 아니었지만 영웅의 지혜를 확인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올토르 전투이다. 그런 전사들을 위해 울면서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게 바란다고 말했다. 항상 싸운다는 것을 정말 싫은 일이다. 그의 소원은 실현되었으나 그의 프랑스 점령한 동맹군 총사령관으로서 강하게 반대하였다. 프랑스 재정을 구하기 위해 차관을 주선했으며 3주기에 점령군의 철수를 권유하였다. 이런 정책으로 그는 강화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의 효를 얻었고 1818년 거국으로 달아갈 때 6개국의 지붕, 육군 원수의 상징을 갖고 있었다. 웰링턴은 회의에서 경험을 삼는 동안 결코 정당 정치인이 될 수 없었다.
그런 리퍼블 백작이 도래당 내각에서 평참 사령관이 됐지만 뒤은 휴그당 내각은 무조건 반대하진 않았다. 당파 힘이 앞선 반대는 국가에게 큰 해를 끼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 일꾼만이 폭동으로 발전하여 의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맨체스터 시위에서 필터로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네가 강요들을 암살하려는 계도가 음모 사건이 발각되자 윌링턴은 차츰 법과 질서를 정당과 동일시하게 됐다. 1820년 인기 있는 조지 캐닝이 캐슬레의 자작의 뒤를 영국의 무장관이 되었다. 캐닝은 빈 체제의 반감을 품고 있었지만 윌링턴은 이 체제가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믿었다. 캐닝에 대한 조지 사서의 gen적 혐오감을 맴돌았다. 그러나 캐닝의 유럽 대륙에서 발을 빼자 윌링턴은 씁쓸한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회의에서 유럽 동맹국 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하고 러시아에서도 외교적 실패를 맛봤다. 그의 자책감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실세에 솔직한 윌링턴은 캐닝이 의미한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존경받았다. 1825년 윌링턴이 아일랜드 문제에 전념해 아일랜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텔레라며 공식화했다. 정치적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석을 달라는 가톨릭 교도들의 요구, 이른바 가톨릭 교도의 해방을 수락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교도의 권력체제 또한 보호받아야 했다.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애썼지만 또마 교황이 영국 정부와 협정을 맺어 가톨릭 성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을 영국 정부에 보좌하는 것이 가톨릭 교도 해방을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철저한 해방장인 캐닝이 1827년 4월 총리가 됐다. 윌링턴은 신교도의 지배권이 위태롭다고 생각했다. 윌링턴과 로버트 필은 많은 지지자들을 이끌고 내각에서 탈퇴했다. 윌링턴은 사령관 자리에 사임했다. 이런 행동은 왕이 그의 경쟁자를 총리로 선택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윌링턴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이면서 군인 그가 총리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닐 것이라고 경솔하게 탄원했다. 그의 8월에 캐닝이 죽었다. 그는 사령관 자리를 되찾았다. 그로부터 5개월도 지나기 전에 캐닝의 후임자인 고드리치 자작이 임무를 포기하였으며 1828년 1월 왕은 웰링턴 공작을 불러 내각 구속을 맡겼다. 웰링턴 공작의 목표는 토리당을 재탕함에 강력하고 균형 잡힌 정부를 이루가는 것이었다. 총사령관 자리를 다시 마지못에 사임한 그는 윌리엄 허스킨슨이 이끄는 캐닝파를 받아들인 한편 급진파 토리당원은 자신의 온건 정책과 저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다. 일회 우익이 소외되자 자익이 분열을 하기 시작했다. 광범위한 계획을 요구하는 야당은 허스킨스 파의 공감을 얻었다. 해명한 웰링턴 공작은 처음부터 부닥친 그의 문제로 뒤로 물러나 비국교도를 재발한 심사율 및 시간정지법을 개정하였다. 곡물법,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공무법 문제에도 다시 뒤로 물러나 그가 농민치기 위하는 것보다 더 자유적인 계획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웰링턴은 그 직후에 이야기된 의회 계획 문제에서는 허스킨스파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5월에 허스킨스파는 모두 사임하였다. 그 직후 아일랜드 크레어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더 큰 위기가 일어났다. 허스킨스의 후임을 장관이 된 윌리엄 피츠제럴드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이 재계에 출마했다. 아일랜드 가톨릭 지도자이며 다니엘 오코널에게 패배하였다. 인기 있는 진 가톨릭파인
비치레제를 배후로 웰링턴 공작을 놀라게 하였다. 동시에 거대한 교훈을 줬다. 카톨릭 교도의 신고대 동일한 정치적 권리 인정을 카톨릭 교도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토리 당원도 아일랜드 남부에서는 승리할 수 없으라는 그 교훈을 받았다. 자칫하면 내정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웰링턴은 1823년 8월 생애에서 가장 힘겨운 정치적 운명에 착수했다. 조지 4세와 하원의 지도자가 된 로버트 필 그리고 토리당에 대해서 다수파를 설득해 그들이 그때까지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는 카톨릭 교도 해방을 찬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6개월 동안 맡겨서 끈질긴 설득 작업을 벌인 끝에 웰링턴은 마침내 왕의 동의를 얻었다. 필의 입장은 여전히 불확실하였다. 공공연한 신교도인 그는 하원 지도자가 아닌 평원의 입장으로만 카톨릭 교도의 해방을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웰링턴이 끊기와 필이 관대하니 마침내 승리를 거뒀고 필은 하원을 계속 이끌기로 동의하였다. 수많은 급진파 토리 당원들 웰링턴이 전향 명령에 끝까지 저항했지만 토리당의 대다수는 복잡하였다. 그러자 토리당은 분열을 하여서 1829년 4월에 카톨릭 교도 해방의 법률로 채택되었다. 이것을 웰링턴 공작이 거둔 최대의 정치적 승리였다. 공작이 자신을 모여간 급진파 토리당 의원이 원철 시탁자가 결투를 벌이는 것은 이 승리의 멜로드라마 같은 묘사를 덧붙여주었다. 웰링턴이 이따금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오랜날을 관찰해서 보면 그는 일관성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좀 더 일찍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재미 단순한 비밀을 주자일 뿐이었다. 그는 1825년 어떤 형태의 카톨릭 교도 해방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런 속마음을 효과적으로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웰링턴의 업적에 더 많은 평안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였고 1829년 일어난 전국적 경제의 위기는 이 요구를 더욱 강화하였다. 희귀당 지도자인 그레이 백작 2세 찰스 그레이아는 이 요구를 물질이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으로 끌어들였다. 귀족과 젠틀리 계급이 소유하고 있는 독점 선거 대신 범명과 같은 실용 산업 도시에 의해 대표자를 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조지 4세가 죽은 뒤 1830년 윌리엄 4세가 즉위한 총선거에서 실시되었다. 가난과 실업에 대한 웰링턴의 숙명론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국민들 그 불만을 표출하였다. 같은 해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부르주아 혁명, 칠레 혁명은 영국의 경론자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웰링턴 내각은 살아남았지만 크게 약해졌다. 허스킨스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가야의 개혁은 시대에 보기도 전에 좌절됐다. 웰링턴은 선거법 개정을 만명 통치하기 아니라 헌법의 자살 항의로 관명히 생각하였다. 의회가 열리기 2주 전에 그런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선거법 개정은 파멸적인 것으로 비난하고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혔다. 그는 11월에 어떤 개혁에도 반대한다는 탁월한 선언으로 의회를 놀라게 하였다. 개혁론자들과 복수심을 드는 금지파 토리 당원들은 앞서의 11월 그를 무너뜨렸다. 로버트 필은 이튿날 그를 사임하게 하였다. 그의 백작이 웰링턴의 뒤를 이어 영국의 총리가 됐다. 웰링턴은 국민으로서는 어떤 언덕 지평에 있는 것을 알아맞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 상상력은 부족하였다. 개혁이라는 언덕 재판에서 법률이라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혁명이 있다고 잘못 생각했다. 이런 착각 때문에 그런 반동주의자는 당연한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이상 나폴레옹 무치를 영국 웰링턴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